선세일을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 그러면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교사 생활도 하고 원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기초 제품을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스승의 날이나 무슨 뭐 때 되면 우리 착한 우리 어머님들께서 저에게 선물을 그럼 막 1년씩 쓰고 그랬어요. 좀 나오면 엄마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없었고 그냥 있는 대로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선세일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 저 다이어트를 통해서 선세일을 만났어요.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처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선세일을 탔겠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한 머리형이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선세일을 타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게 어떻게 있어라는 걸 느꼈어요. 선세일을. 그리고 그 모르는 영어를 떠다가 구글에 번역을 해가면서 선세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선세일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을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영어를 번역을 해서 가끔 문장도 안 맞는 거 짜 맞춰가면서 제가 선세일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란 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라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화장품은 그냥 정말 바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뭐 가끔 외출할 때 뭐 보습을 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지, 그죠? 뷰티풀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선세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선세일을 가장 제가 뭐 특별한 체험이라면 저는 다 썼지만, 써보고 발라봤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특별하게 체험을 느낀 건 저 다이어트할 제가 40kg를 감량했거든요. 처진 살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제품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제품을 잘 먹었고 잘 발랐고 특히 제가 샤워를 한 후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특히 저 바디너리셔와 그죠? 네, 바디너리셔를 아주 쉬지 않고 발랐던 사람 중에 하나 그 글루코사민과 바디너리셔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 처지지 않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예전에 저의 피부는 누렇게 뜬 피부였어요. 제가 굉장히 정이 안 좋았었고 늘 저는 그냥 일단 뭐를 안 바르면 환자예요. 네, 지금 저 굉장히 투명하게 화장 별로 안 해도 환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유산의 선세일에 대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제목은 이거예요. 안에서 가꾸고 밖으로 완성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유산의 건강을 챙기면서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아마 제가 유산아 우리 글로벌타스 우리 유더벤스 팀 중에서 아마 사람된 사람 중에 아마 베스트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를 아시는 어떤 분은 사람 됐다고 하시니까 옛날에 제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마늘도 안 먹었는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런치 박사님이 하나의 비전으로 선세일가 만들어졌어요. 건강한 피부가 그건 뭐라고요? 아름다운 피부다. 여러분 아름다운 피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만지는 거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한 얼굴에 손에도 약간의 균이 묻으시 만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너무 피부가 좀 만져보고 싶죠. 저도 가끔 저한테 놀라요. 세수하면서 아니 이렇게 피부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많이 보고 오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거울 보셨을 테고 양치하면서도 보셨을 테고 또 여러분 예쁘게 꾸미시면서 드라이하시면서 굉장히 거울 많이 보셨죠. 바로 그 거울, 여러분의 건강의 거울이 바로 여러분의 피부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제가 보기 여러분 정말 피부 좋으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저도 이제는 피부 미인 쪽에 속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있어요. 크게. 다 아시죠? 근데 피부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표피, 진피 이런 그럼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고 그 다음에 뇌에 한 2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피부가.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는 어떤 머리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피부는 더 무겁다는 거. 네. 그런데 이 피부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피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르셨잖아요. 그죠? 선생님 바르셨죠? 네. 바로 그 좋은 것들을 흡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거를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체온을 막 움직이면 땀을 배출해서 여러분의 체온을 맞추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영양을 흡수, 배출, 분배 이런 기능들을 우리 피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셨죠 그동안. 여러분이 피부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할 수 있는 피부를 우리는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못하게 만들었냐면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 노폐물 이런 피지를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피부는 이런 막이 있어요. 자연 피지막. 왜 피지막에 자연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부막을. 그리고 여기에는 각질층이 있어서 우리는 이 피부막을 중심으로 분비되고 배출되는 기능을 피부가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했어요. 뭐냐면 각종 유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시면서 오일막이 여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피부는 배출하고 흡수하면서 뭘 하느냐? 나의 땀구멍을 계속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나 땀구멍 굉장히 넓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산의 제품을 쓰시면서 이제 이런 오일막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피지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희는 그걸 몰랐죠. 저도 몰랐고, 저도 이런 유분이 간뜩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계속 써왔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막 닦죠. 뽀드득. 그리고 또 다 없애려고 또 어떻게 또 수분을 준다고 기초를 바르죠. 또 발라서 또 막을 하면서 했죠. 또 닦죠.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피부를 혹사시키신 거죠. 그죠? 나의 피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성하셔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과하라고 사과 3개를 드릴게요. 누구한테 사과하세요? 피부에 사과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 피부에 우리 그런 광고 보셨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런 마음에 제가 사과하라고 사과 3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과는 제가 태양을 노출시켜서 하나 드렸고, 또 두 번째 사과는 랩으로 싸서 드릴게요. 잘, 그죠? 세 번째 사과는 이렇게 수분을 잘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사과를 3개 드릴게요. 이렇게 사과, 어떤 오늘 보시기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싱싱할까요? 3개 중에서. 세 번째가 그렇겠죠? 이렇게 사과를 이 상태에 사과를 10일 동안 두어뒀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첫 번째 사과는 태양 쭈글쭈글해졌어요. 두 번째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부터 썩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사과는 싱싱함을 유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과를 여러분의 피부에 한번 적응시켜 볼게요. 자, 태양에 계속 노출된 피부는 노화 현상이 빨리 와요. 자, 그렇죠. 랩으로 아까 말했던 오일막으로 쌓여졌던 나의 피부는 속이 썩어요. 즉 뭐예요? 여러분의 피부에 황변이 일어난다던가 색깔이 변한다던가 땀구멍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랩에 쌓여진 오일에 쌓여진 나의 피부가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수분을 공급한 사과 어떻게 돼? 늘 싱싱함과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수분,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조건은 다 들어서 아시죠? 안전해야 되고 잘 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피부에 효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기능들을 살린 화장품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파라벤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벤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 화장품 우리가 쓰는 물건에 이런 그 화학 성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쓰지 않고 화장품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산은 어때요? 그것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잠시 설명드리고, 자,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합성 세제를 쥐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 대학생 연합 보고서에 따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7일 동안 쥐의 머리에 계속 발랐더니 펌모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없는 새끼를 낳고 소녀 없는 새끼를 출산하면 그 기형아 출산을 한 거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7일 후에는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서 15일 후에는 암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유방암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방암 주제를 검사했더니 산불 냄새가 나더라. 그죠? 바로 이렇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결국 뭐예요? 모든 질병이 아주 작은 우리 생활 습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는요 2년 동안 파라벤 없이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화장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특허 받았죠. 특허 번호가 791만 4,391번인가 막 그래요. 네, 맞죠? 391번. 그러면 특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산화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가보존 폼을 자기 스스로 제품의 상온에서도 변질 없이 방부제가 없이도 방부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능. 첫 번째는 수분 활성도예요. 자, 가끔 화장품 광고 보면 여러분 수분 함량 들어보셨죠? 수분 활성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수분을 함량하면 방부제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수분이 있으면 뭐예요? 잘 썩거나 곰팡이 피고 그러죠. 그러면은 수분을 함량한 거야. 그러면 방부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면 유산화는 수분 활성도래요. 수분 활성도. 그게 뭐냐면 수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식물 추출물과 글리세린을 합치는 거예요. 글리세린을 쉽게 설명하면 물 먹는 하마. 아시겠어요? 물 먹는 하마? 그러면 식물 추출물에서 우리가 액체를 수분을 추출하죠. 그러면 내 피부에는 수분이 10이 필요해. 그러면 물 먹는 하마가 예를 들어서 수분을 땡겼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수분을 덜 흡수하고 물을 아니면은 더 수분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피부가 다 똑같나요, 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도가 그거예요. 각기 다른 피부의 수분량을 과학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번식이 되기 때문에 번식되지 않는 수분의 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pH 조절이에요. 유산화 화장품 그러면 pH 뭐 5.0, 5.5, 4.5 이야기하시죠? 가장 피부가 좋아하는 pH는 4.5에서 5.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 제품 중에 딱 하나만 7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너리셔. 예, 그건 눈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pH 조절은 그러니까 그 피부막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수치를 맞추는 조절 기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활성 성분이에요. 여러분 유산화 뉴트리션 중에 C300 아시죠? C300도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비타민C와 호수 추출물이. 마찬가지로 화장품도요. 각기 다른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효능과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장이에요. 유산화 용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용기 마케팅을 진짜 안 했죠. 솔직히. 정말 안 했지만 믿을 수 있는 게 뭐 입구가 작고 튜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트함 같은 게 보면 거기에 파란 선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그 포장 용기를 깼더니 진짜 화장품은 요만큼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금으로 도금한 것 같은 정말 큰 용기 뚜껑 화장품 정말 요만큼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쓰기에 좋은 화장품을 쓰셔야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가 작아요. 다 튜브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제조 공정이에요. 특히 한국의 콜모 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의 화장품을 OEM 방식으로 만들죠. 이 가격에 맞춰라면 그 생산 라인은 같지만 회사 브랜드가 다른 제품들이 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그 생산 공정에서 각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 나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회사는 그거를 먹고 사는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유산화의 제조 공정은요, 번식을 전면 차단했어요. 그리고 허들 공법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하지 못한 세균을 그 다음에서 제거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헤파 용법까지 가면 방사능까지 모두 제거하는 기능을 공정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죠. 공정 자체에서. 다섯 번째, 이게 특허받은 제품이 바로 이 리퀴드 크리스탈 공법이에요. 이 공법은 보시면 식물 추출물, 지질, 아미노아시드 뭐예요? 모든 화장품의 그 원재료가 액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고체이지도 않아요. 액체, 고체, 모든 수분까지, 그죠? 합쳐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고체이고 액체인 성분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을 시켜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뭘로 쌌어요? 크리스탈 공법으로 이 재료를 싼 거예요. 이게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면 저 크리스탈 공법으로 화장품을 쓰시면서 전혀
그 재료 자체에서도 번식할 수 없고 스스로 결합을 해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게 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지금 그런 제품을 쓰고 계신 거고요. 7번째는 챌린지 테스팅이에요. 챌린지 테스트는 원래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유산화를 2번을 하고 있고요. 2번에 걸쳐서 세균이 검출되면 바로 폐기 처분하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거쳐서 자가보존 포뮬러를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이 방부제 없이도 그 방부제 역할을 스스로 제품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센세이 궁금하시죠? 네. 크게 제가 5가지로만 분리를 해봐 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무양, 무색, 무방부제. 그러니까 제품에 나는 약간의 냄새는 원재료의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공색소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피부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는 과학 기술로 영양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산의 복종은 크게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셀케어, 하나는 내추럴 케어예요. 셀케어는 말 그대로 피부 깊숙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내추럴 케어는 피부 밖에서 스스로 자연 치유 능력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케어에 2가지의 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추럴 케어에 2개의 기능이 있거든요. 프로그라바놀-T, 프로테오-C 보면 딱 아시다시피 우리가 뉴트리션에도 프로그라바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품이 있고, 그거의 가장 큰 건 뭐예요? 항산화 기능이거든요. 피부도 늙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산화할 수 있는 피부 유지와 영양을 공급하고, 그래서 프로테인 C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타민 C가 우리 제품에 들어있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셀케어 기능이고요. 내추럴 케어는 이 DSR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늘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칠어질 수도 있죠. 각질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빨리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재생 주기를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 왜 아이들이 이제 어른하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똑같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약을 똑같이 먹었어요. 이제 아래 어른. 근데 누가 더 빨리 나와요? 아이가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에 의해서 어른들은요, 이미 벌써 너무 많은 겪었기 때문에 내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재생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쌩쌩하게 막 떠놀아도 애들은 그 다음날 파릇파릇하잖아요. 엄마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지만 아이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언제 그런 데서 뛰어다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도요. 피부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와봐라. 내가 그러면 너의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방어해 주겠다.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 뒤에서 이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내 피부 방어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칠어지지 않게 하고 늙지 않게 하고, 바로 내추럴 케어 2 공법은 그런 공법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 뭘 느끼냐면, 어떻게 안에서 가꾸죠. 그리고 밖에서 이걸 다시 또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산화가 말하는 진정한 피부 건강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성분 이야기를 다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들어있어요. 거기 성분에 보면. 그런데 유산화 제품 성분의 특징이 뭐예요? 고가의 제품들을 썼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각기 다른 기능들을 배합을 했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에 4가지가 있어요. 자, 클렌저. 이 세안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 보호막이에요. 딱 설명 안 드릴게요. 뭐냐, 피부 보호막은 뭐예요? 자연 피지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벅벅 닦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클렌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발라서 닦아보면 약간 매끈한 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피부 보호막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클렌징을 할 수 있는 기능. 여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 가지고 여성들 이렇게 민물 재료로 쓰시죠. 청결 재료로. 자, 그리고 토너의 경우에는, 토너는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 프롤린하고 글리세린이 뭐냐 하면요, 밀고 당기는 기능이에요. 밀당. 쉽게 말하면 밀당. 저게 뭐냐면, 이 토너의 기능은 크게 한 가지로 말하면, 이제 피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오늘 하루를 밖에 나갈 거야.
너 이제 준비해 이거예요. 피부한테. 그러면은 저 프롤리아 글리세린이 여기가 수분이좀 부족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결합시켜서 서로 융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토너의 경우는 서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처음 단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어느 곳 하나 건조하지 않도록 이 토너 다음에 데이타임 바르신다고 치면 데이타임이 이제 그 피부를 유해 요소들을 차단하는 거라고 치면 이 토너가 그 차단 기능을 할 수 있게 부족한 쪽으로 움직이게 서로 밀고 당기는 기능이 토너가 거기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타임은 낮에 바르는 영양 크림이죠. 그래서 낮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유해 환경을 차단. 그리고 만약에 낮에 지친 피부를 나이트로 다시 재생. 이게 기초 라인이고요.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에센스. 이게 에센스인데요. 그냥 에센스는 다 아시죠? 고농축. 우리 유산화의 고농축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고농축. 그리고 에센스의 특징은 정말 피부 깊숙이까지 팍 들어가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전의 베이스 라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너리셔. 아이너리셔는 눈가에 뭐 피부 주름. 저희 남편은 아이너리셔를 여기 이마에 5개 주름에 바르거든요. 아까워 죽겠어요. 저도 잘 못 바르는 아이너리셔 5개 주름. 아니 왜 그 돋보기를 안 가져가고 안경을 가져가면 벗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고 오면서 여기 5줄에 주름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유산화의 아이너리셔를 만나는 날 행복해졌어요. 이 주름을 개선할 방법이 생겼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바르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 자꾸 젊어만지고 있어요. 이게 주름은 약간 그대로 있는데 자꾸 젊어져요. 왜 이마가 반짝반짝하면서 저는 눈에도 막 아까워가지고 이게 막 아껴 바르고 막 이러는데 아주 얄밉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셔. 저는 이 폴리셔는 각질 제거예요. 여러분 왜 각질 제거하면 그 입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더 실험해봤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잘 아는 그 어떤 그 쉽게 구매하는 그 각질 제거를 샀고요. 이게 뭐 입자가 둥글대잖아요. 처음에 내가 선생님을 모를 때 해봐야 되잖아요. 풍선을 샀어요. 아무리 이러도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왜한테 풍선이 펄풍선이야. 너무 두꺼워서 안 터져요. 다시 만들어서 그 얇은 풍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샀어요. 그래서 2개를 놓고 그 타사 제품은 이게 문지르니까 한 6분 정도 터졌어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유산화 제품은 6분 터지기 전에 노란 풍선이면 그 노란색이 맑아져요. 속이 투명해지면서 터졌고요. 유산화 제품은 안 터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터진 다음에 방을 갔더니 제가 그 화장실에서 되는데 장롱이 탁 그래서 제가 그거 닦느라고요. 꼭 하시면 화장실에서 하세요. 제가 그날 그거 닦느라고 아주 방 구석구석이 엄청 많이 터졌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장롱이 다다다다다 여기다 다다다 이래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꼭 얘기해요. 꼭 화장실 가서 하라고. 가능한 옷도 벗고 하라고. 일단 다른 거 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 폴리셔 각질 제거제랑 이 크림 마스크를 항상 같이 써요. 일주일에 2-3번 하면 좋고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 건조해 계신 요즘 피부 관리한테 짱이에요. 오늘 팁 하나 더 드리면 클렌저로 클렌징 하시고 이제 각질 제거 하시고 크림 마스크로 영양 충분히 주시면 이제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저 그래도 이뻐졌잖아요. 그죠? 옛날 피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품으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디 헤어 제품이죠. 자, 뭘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죠?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좋아요. 유산화에서 강의하면 이 리액션 정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 첫 번째 샤워젤이에요. 샤워젤은 한마디로 실크 피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크 피부 갖고 싶으시면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바디, 제가 이거를 계속 발랐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안 처지게 하려고. 안 처지려고 진짜 머리 속부터 발랐어요. 여기부터. 저 여기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6년 가까이 뭐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입퇴원 치료를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 서럽게 보이는데 빠졌었거든요. 여기가. 그때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발랐어요. 이렇게부터 여기부터 발끝까지.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타고 나서 놀란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저도 놀라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살 빼면 이게 여기에 왜 날개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 근데 저보고 깜짝 놀래요. 왜 그게 없냐.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자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고 샴푸 그다음에 컨디셔너. 자 아시죠? 두 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연 모발을 아주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영양을 충분히 머리에 주는 에센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저희가 안에서 가꾸고 밖에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유산화 제품은 누트리션과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세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피부에 따라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다 화이버즈가 제일 1번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장이 좋아져도 피부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안이 좋아야지 겉도 좋아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각자 피부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네, 서비스 드리는 거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려요. 다시 바꿔드릴까요? 네. 아 네. 나중에 필요하면 저를 톡 넣으세요.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됐죠? 네. 네 됐었어요. 네. 근데 다 항상 1번이 화이버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를 관리하고 싶은데 누트리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화이버즈 하나는 꼭 같이 선세하게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피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부는 건강의 거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걸 몰라요. 자기가 무엇 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화장품 바꾸셔야죠. 기초부터 바꾸셔야 되겠죠. 바꾸셔서 여러분의 건강이 피부로 다 묻어나올 때까지 여러분 선세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그 선세이를 활용해서 많이 소개하셔서 우리 피부를 살려주자고요. 죽어가는 피부를 살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